50세를 넘으면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도 점점 줄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족 인원수도 줄어든다.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품은 순간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밀려온다. 물론 좋은 친구는 있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사실 친구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히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의 연대감을 느낄 때가 더 기분 좋다. 안녕하세요. 책의 소리를 담다 책수담입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저자는 50대를 대전환기라고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직장에서의 위치도, 가정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목차를 펼쳐서 제목들만 쭉 읽어보아도 저자가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보입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 이제 와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사람들과 더 어울려서 뭐 좋은 일이 있겠나? 오늘이 내 전성기라는 마음으로. 어떤 이별의 아픔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더라. 어떤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꼭 50대로만 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하고 극복하면 좋을지 저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사토이 다카시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부제는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이 책은 짧은 에세이 묶음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의 글들을 모아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만하게 삶을 살아내길 응원하며 이제 책의 소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살이나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을 차례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다를 바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무슨 상관인가? 만약 아무것도 없어도 별 상관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대나 40대 때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본 건데 50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50세는 이미 성공이나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린 시기이다.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 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 30대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 분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솟기도 한다. 누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신살이 되면 누가 부장이 되든 집을 짓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또래 모임에서도 자기 건강이나 부모님의 간병이 더 많은 화제에 오른다. 60대가 된 후에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50세가 넘으면 동년배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젊음과 경쟁하려 들면 나만 골병 들지.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이는 분명 신이 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인생의 성적표 따윈 아직 받고 싶지 않아 라며 말이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막 50세가 되었을 때는 경쟁의 열정을 불태울 땔감이 타다 남았을 뿐이라고 하면 실례일 정도로 아직 어지간히 건강하다. 그러니까 더욱 일찌감치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튼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일하고 운운하며 얍잡아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청춘이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곤 한다. 젊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젊음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45세에서 50세까지가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게 될지, 어떤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지가 나뉜다.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시샘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면 질투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다카다 준지에게서 배웠다. 최근에도 다카다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준 산책 등에 출연해 특유의 뭐든 대충대충 하고 마는 행동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다카다를 보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다카다가 누구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모습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카다의 이런 점을 본받아 여러 가지 질투심에서 벗어나자. 동년배들과 벌이던 경주는 끝났다. 젊은이들과 경쟁하려 들지 말자.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 50세란 그때까지 늘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 그런 마음만으로 인생을 살아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동시에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고독감이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논어에 따르면 인생의 목표란 평생을 들여 인이라는 덕목을 얻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공자는 인을 윤리적인 모든 덕의 기초라고 여겼다. 인을 얻으려면 6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공자는 자신을 하나로 일관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나란 인을 가리키는 말일까?
아니면 덕을 지니려는 마음가짐 자체를 말하려는 것일까? 평생에 걸쳐 인을 연마한다. 일생 그 마음속의 덕을 쌓아나간다. 나이가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아니 70이 되어도 이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조직에 소속해 있는지와 상관없다. 이때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몸이었다. 실제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리에 빠져 있었다. 그래도 배우려는 마음, 덕을 쌓으려는 마음은 절대 잃지 않았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만일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장독 속에 감추어야 합니까? 아니면 충분한 값을 받고 팔아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는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옥은 물론 공자를 가리킨다. 당시 공자는 이미 상당히 고령이었기에 일이 없었다. 그런 공자에게 제자인 자공이 만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다. 그 질문에 공자는 나는 무조건 나를 팔고 싶다. 나는 살 사람을 기다린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던 공자에게 어느 날 사간자리를 주겠다는 제의가 왔다. 하지만 그 제안을 한 사람은 평판이 나쁜 영조였다. 제자들이 공자가 그 자리를 맡는 것을 말리려고 했으나 공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런 공자가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잘난 척하지 않고 평판이 나쁜 사람이 해온 제안일지라도 자신을 평가해서 써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는 공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사람들과 더 어울려서 뭐 좋은 일이 있겠나? 호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권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귀신도 뱀도 아니다. 일부러 나를 해하려는 나쁜 사람은 없는 법이다. 사람이 두렵다고 멀리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잘 교제하는 게 어떨까? 나 자신도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다. 나 역시 학생이나 20, 30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중요시하라고 한다. 하지만 50년이 넘게 살다 보면 인간들이란 하나같이 성가신 존재야. 좌우지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니까 하고 느끼는 일도 종종 있다. 더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좋은 일이 있겠나라는 의문을 품는 것도 당연하다. 몰리에르의 희곡 인간 혐오자 제목을 빌려 말하자면 누구나 약간의 인간 혐오는 있다. 50세를 넘으면 그런 인간 혐오를 받아들이고 인간을 멀리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인간 혐오라는 말을 들으면 성격이 삐딱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아 주위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상상할지도 모른다. 기분 나쁜 것보다 기분 좋은 편이 나은 것이 당연하다. 최근에 내가 출간한 기분 나쁨은 죄다에 적은 것처럼 나 자신도 기분 나쁨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 혐오와 기분 나쁨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세계 요시하루의 연작 만화 무능한 사람에 나오는 돌을 팔다는 만화가가 데려다가 실패하고 다마가와 강가에서 돌을 파는 중년 남자의 피해를 그린 작품이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돌을 닦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렇다고 돌을 닦는 주인공이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훌륭하다. 또한 1인 만담 도요다케아에는
뭐든지 기다유부시로 말하는 남자가 등장한다. 기다유부시는 일본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음악극 대사를 곡조에 맞추어서 낭송하는 옛 이야기이다. 모두 다 그 남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기다유부시로 말하는 것이 폐를 끼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만족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혐오도 성숙의 한 형태인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려고 무리해서라도 사회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50세가 넘으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해온 결과로 지금의 모습이 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굳이 어울리지 않고 지나쳐 버려도 된다. 만일 내 안에 인간 혐오의 기질이 있다면 중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언짢아 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 나이가 50에 이르면 체력뿐 아니라 의욕도 떨어져서 정신적으로도 하얀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럴 때 영혼을 흥분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분자 생물학자이자 스쿠바 대학 명예교수인 무라카미 가지오는 예전에 유전자에 스위치를 켠다라는 표현을 썼다. 잠들어 있던 DNA에 불을 붙인다고나 할까? 내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뛰어난 인재를 만나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무언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기분이 드는 것이다. 50세가 되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자. 예를 들어 음악이든 그림이든 훌륭한 표현 예술을 접하다 보면 자신도 뭔가 표현하고 싶어진다. 즉, 표현 욕구의 스위치가 켜진다.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문화에 관련한 표현은 나이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가령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쁘다. 다도를 배우는 사람은 다소곳이 앉아 차를 만드는 동작 자체가 표현의 일종이다. 그 중에서도 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춤이란 인간의 표현 욕구의 가장 원시적인 발로이며 특히 몸속의 에너지를 깨워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0세에 춤을 추는 사람이 예전에는 사교 댄스 애호가들을 제외하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댄스 모임이 있다. 플라멩고나 훌라 댄스도 좋고 여성은 벨리 댄스도 출 수 있다. 그런 춤을 배우는 사람은 50세는 물론이고 훨씬 고령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 동물 행동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콜란트 로렌치의 솔로몬의 반지라는 책을 보면 많은 동물이 구애의 춤을 춘다고 한다. 몸 전체를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구애하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버들붕어는 다른 버들붕어를 만났을 때 빛나는 정열의 춤을 추기 시작한다. 정말 아름답게 총천연색으로 빛난다. 재미있게도 이때 성별을 알 수 없어서 상대방이 암컷이면 사랑의 원형물을 추고 수컷이면 싸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춤은 생명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준다. 몸을 곧게 펴고 리듬에 맞추어 춤추는 것은 뇌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그야말로 감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어떤 이별의 아픔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더라. 생의 반려자와 사별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더 깊은 마음의 상처로 흔들리는 것 같다. 기상청에서 정년 퇴직한 뒤 모 방송사의 뉴스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했던 쿠라시마 아스 씨는 소박한 말투와 알기 쉽고 친숙한 해설로 텔레비전 일기예보의 방식을 바꾸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열대야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도 구라시마였다고 한다. 구라시마는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던 부인을 갑자기 암으로 잃고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만다. 그 과정을 자기 스스로 기록한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에 따르면 아내가 사망한 뒤 구라시마는 왜 좀 더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에 휩싸여 아내 영정 앞에서 잘못했네, 미안하네 라고 계속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구라시마는 죽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힌다. 어서 아내의 곁으로 가고 싶다. 죽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을. 실제로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 옥상에 몇 번이나 올라갔다고 한다. 그러나 차마 죽지 못했던 구라시마는 그 후 정신과에 입원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 구라시마는 이렇게 말했다. 반려자의 죽음은 누구든지 경험하는 일이지만 지금 정말 그 상실감에 무척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누구의 고통과도 어떤 괴로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아픔이다. 구라시마는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네 라며 위로해 주는 지인도 있었지만 어떤 말도 그때의 나에게는 헛되이 들렸다. 세상에는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는 슬픔도 있다. 그러나 내 슬픔은 시간이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특별하고 더 아프다. 절대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므로. 그러나 라며 구라시마는 덧붙였다. 그러나 역시 시간은 여러 가지를 해결해주는 법이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구라시마는 그 뒤 봄날 같은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구라시마는 2017년에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00세 시대에 사는 요즘 50대면 겨우 반환점을 돌았을 뿐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에너지 넘치게 몸도 마음도 살뜰히 보살피며 건강하길 책수담이 응원합니다. 책의 소리를 담다 여기서 마칩니다.